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투자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정말 특집을 마련할 만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지껏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가장 젊은 피가 오셨고, 그리고 가장 제 느낌에는 농도가 진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좀 투자의 뭐랄까 방법론은 좀 틀리지만, 그러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함께 하시다가 대담하시는 거 보면 공통점이 많은 분을 이렇게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동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깡 왜 동깡이에요, 동깡이? 제 닉네임을 네. 이제 짓게 된 계기가 네.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음. 그 영화 중에 주식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 네. 그 안에서 이제 그 박혜순 씨가 음. 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네. 누구는 이제 안 잡혀가고 네. 자기는 뭐 건달 출신이라 잡혀 들어가고 어허. 이제 딱 그런 상황에서 잡혀 들어가면서 이제 딱 하는 얘기가 돈이 깡패다 이러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 닉네임 같은 건 없었죠. 근데 예. 이제 그 다음에 닉네임으로 이런 게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쓰게 된 건데, 네. 그때 많이 뭔가 되게 저한테 탁 하는 뭔가 그런 역시 돈이 그 어린 나이에 돈이 깡패라고 느끼셨나 보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뭐 돈이 많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집이 부유했던 것도 아니고 그 전까지 거의 항상 어떻게 치면 되게 작은 방? 뭐 한 10평짜리 집에서 이제 부모, 엄마, 이제 호르몬이랑 이제 누나 둘이랑 거의 성인까지 컸는데, 자기 방이 10평이 아니고 네네. 집안 전체 통째 지금 4명 네. 사는 사람이 10평. 네네. 그 일종의 원룸 같은 방? 네, 그런 방에서 힘들게 이제 사셨구나. 네, 그렇게 네. 좀 크다 보니까 한 번도 뭔가 돈에 대해서 뭔가 만족스러웠던 적이 없는 거죠. 항상 부족하고 이제 뭔가 이제 결핍이 있는 상태여서 네. 조금 성인이 돼서는 20대 초반에는 이제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돈을 잘 벌어보자 해서 선택한 뭐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돈에 집착하다가 네.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걸 접하게 되고 예. 이 시장 안에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더 득달같이 돈에 더 집착하고 네. 더 돈을 벌어야만 한다 이제 이런 생각에 네. 많이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을 시작한 건 20세? 네, 20살이죠. 네, 20살 8월. 네. 그럼 그 이전에는 혹시 뭘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전에는 원래 저는 그 수능을 잘 못 봐서 이제 네. 내가 재수를 해야겠다. 근데 뭐 재수학원 갈 비용이 없으니까 이제 네. 식당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알바하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뭐 혼자 재수할 만한 네. 자금을 마련하자 해서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그마저도 이제 잘 못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못했다고? 서빙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주방으로 쫓겨나와서 이제 설거지하는 포지션을 맡게 됐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번 돈으로 한 500만 원이 됐어요. 네. 이제 딱 초기 자금 500만 원을 딱 들고 원래는 그걸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재수학원 갔어야지. 네, 그렇죠. 네.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재수학원 갔어야 되는데, 내가 뭐 재수한다고 해도 좋은 대학교를 갈 것 같지도 않고 네. 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 그 전에 평생 공부를 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뭐 그런 찾다 보니까 뭐 사짜 직업은 다 나오고, 네. 그러고 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관심 깊게 보였던 게 증권사 이제 트레이더라는 직업군이 보였는데, 예. 뭐 기본급은 되게 작고 계약직 형태로 되지만 되게 자기가 일을 잘했을 때는 성과가 매우 크다, 네. 리턴이 크다라고 거기서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가지고, 또 마침 누나가 그때는 증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누나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가, 근데 뭐 누나라 그래봤자 그 뭐 그냥 증권사 다닌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몰래
가서 계좌를 열고 예. 작은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네. 증권사는 큰 누나가 다니고 있었고 작은 누나한테 부탁해서 큰 누나 다니는 증권사로 다른 증권사 걸리면 안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쓰는 네. 증권사가 뭐가 있을까 해서 개미들이 요거 많이 쓴다 해가지고 예. 그거 해가지고 네. 트레이딩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막 워낙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20살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막 오르는 거 따라 사고 막 내리는 거 한가 따라잡기 하고 막 이러다가 네. 한 2달이 안 됐는데 계좌가 한 거의 30만 원밖에 안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석 달 열심히 노력한 게 2달 만에 그냥 산화돼 장렬하게. 그쵸. 내가 뭐 이거 클릭 몇 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열심히 했음에도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계속 진짜 그 생각만 했는데도 네. 이게 쉽게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조금 절망스러웠죠. 네. 되게 내가 돈을 잃은 것보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그 앞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돈을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뭔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네. 혼자 조금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네. 돈을 잃어서 힘든 것보다는 굉장히 그런 내적인 힘듦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승부 볼 것은 여기밖에 없다. 나는 아직 젊고 네. 잃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 어차피 뭐 우리 집이 뭐 내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날려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럴 바에 그냥 여기서 승부를 보자 해서 그 뒤로 한 6개월을 더 거의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이제 거래한 내역을 복귀하면서 복귀하셨어요. 네네. 3시부터 뭐 그때는 마켓이 3시까지, 그렇죠. 3시까지였으니까 네. 9시부터 이제 3시까지 녹화를 시작해서 이제 3시부터 조금 쉬고 다시 6시간을 돌려보는 거죠. 내가 이 마켓에서 새로 하는 걸 녹화하셨다. 거래 그 이후로 네네. 아니, 과거 거래 내역을 다시 보는 거죠. 그게 한 거예요? 네, 9시부터 3시까지 녹화하고 네. 녹화된 영상을 네. 다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때 거래 이렇게 했을까? 아하. 왜 이때 팔았을까? 팔면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주입식으로 뭔가 훈련처럼 예.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읽는 패턴을 지워나가다 보니까 네. 계좌가 중립에 수렴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 그 손실나던 패턴을 지우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네. 그걸 계속 고수하는 게 맞겠다. 이 원칙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네. 지금까지 그 수익 모델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네. 너무 초반 질문부터 그 본론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지금 좀 다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걸 할 때 뭐 주변에서 왜 그 당시면 한 2009년도면 네. 사실은 뭐 1세대 한국의 2세대 가치 투자자들이 한 2007년까지 큰 돈을 벌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부자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은 뭐 별로 좋진 않았고 네. 그럼 부모님이 어머님이 당연히 우리 아들이 열심히 알바해서 알바까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지금 컴퓨터 앞에서 막 그렇게 있으면 반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엄청 반대했죠. 이게 전업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아마 겪는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전업투자를 시작하면 보통 뭐 사무실 비용 이런 게 없다고 전제하면 집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네. 집에서는 아직 지금까지도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때는 훨씬 더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주식한다고 하고 있으면 진짜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했겠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눈살이 따가웠는데 그래서 그런 눈살을 견디면서 사실 거래하는 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차도 모르는데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이 시선들은 얼마나 더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 내가 보여주는 네. 게 없다면. 그렇지. 게임만 해도 부모님 속상한데 밤새 게임하고 있으면 속상한데 그쵸. 돈 잃어가는 게임을 하네. 그러면 페인되는 게임을 하네. 그쵸. 이런 느낌? 네. 게임보다 이건 훨씬 더 중독성이 있고 네. 훨씬 더 강력한 뭔가 그런
중독성이 띠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밤새도록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예. 집 밖에도 안 나가지, 뭐 밥도 제대로 안 먹지. 밥도 안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진짜 얼마나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속이 네. 타겠어요. 그래서 예. 굉장히 조금 많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분명히 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제 아들이어도 사실 제가 음흠. 그렇게 했을 것 같고 예. 제 아들이 뭐 주식 투자한다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서 막 12시간씩 앉아 있으면은 네. 저도 속이 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작정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다. 예. 접수를 하기로 했으면 그런 따가운 시선도 인정하고 네. 대외적인 시선도 묵살할 줄 아는 조금 네. 그런 유연함이 그만큼 멘탈이 강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사실은 2009년에 시작하셨어요. 네. 잠시 잠깐 딴 얘기면 앞서 했던 복귀 했던 거는 제 생각엔 증권회사 직원 이거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 이 방송을 보시는 증권가 후배나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 동강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내가 잘 안 된다 하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강력하게 예, 그러셔야 되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먼저 들어야 되는 전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2009년에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네. 압축적으로 성과가 났어요. 네. 전 그 점이 가장 놀라웠고 그거를 가늠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 인정사정 없이 몰아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완전 몰입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진하게 들었거든요. 제 생각이 맞죠? 제 예상이 맞죠? 그거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그런 패턴을 거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제가 문병록 교수님이라고 네, 매트릭스로. 네, 매트릭스 저자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재밌었던 얘기는 어떤 사람이 일정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추상적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직업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네.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직업에서 전문성을 갖게 되는 네. 그 뭐 1년 내지 2년 그 몰입했던 시간이 네. 제가 지금까지도 트레이딩을 뭐 잘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이제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근데 뭐 이거는 뭐 다른 직업군을 불문하고서 어떤 누구든 뭐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사람은 그 정도의 시간 인풋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거는 뭐 망고불변의 그렇죠. 법칙인 것 같아요. 약간 예를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했는지. 제가 수익이 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한 게 주식을 시작하고 6개월 뒤부터인데 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제 주변에서도 뭐 많은 트레이더들이 있지만 네. 굉장히 특이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특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을 갖게 되기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짧은 기간 맞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대부분 그 2년 내지 3년 뒤에 이제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거나 보통 그렇죠.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저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1년 정도가 아니었나 혹은 1년 반 정도가 아니었나. 왜냐면 나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뭐 일단 잠이 안 왔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네.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식 시장 안에 몰입돼 있고 네. 장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주식 시장을 열어서 내가 녹화하는 걸 다시 보고 그게 조금 그 추상적 레벨을 올리는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소들 그게 6개월 남들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이 되는데 남들의 2, 3년 이상의 열심을 아, 6개월 네, 안에 다 네. 쏟아부은 거죠. 네, 조금 어쨌든 뭐 저는 그쪽에 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재능도 있었겠죠. 네. 뭐 그냥 단순히 노력만으로 되진 않았을 거고. 6개월이면 재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의 이쪽에 재능이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시간 동안만은 저는 정말 거의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 친구들이 항상 집 앞에 찾아오고 했어요. 네. 뭐 하는데 너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뭔가 했냐. 아,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네, 그렇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그런 걱정을 친구들이 하면서도 가족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뭐 하는데 이렇게 하냐, 뭐 하는데 아니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저는 뭐 그때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네. 보이고 그냥 돈을 벌어야겠다는 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벌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네. 내가 좋은 회사에 지금 들어가서 번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뭐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퍼포먼스가 확실하게 큰 직업군을 택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좀 네. 그런 상황적인 게 아무래도 저를 조금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돈에 대한 열망, 그리고 내가 이거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는 승부욕. 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네 아무래도 거의 이제 이게 나의 마지노선이고 뒤에는 내 절벽밖에 없다는 절실함.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잠도 몇 시간 안 주무셨겠네. 네, 잠도 일단 주식을 뭐 지금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잠이 잘 안 와요. 주식을 네. 다 내일은 뭐 사지? 무슨 종목 거래하지라는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거든요. 약간 도박 중독자처럼 약간 되게 비슷해요. 네. 몸 안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는 그걸 이제 즐기게 되고 이제 그 세계관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뭐 좋았던 시간이면서 굉장히 뭐 외로웠던 시간이죠. 네. 지금 다시 그때로 가자 이러면 가시고 싶으세요? 아 뭐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만 네.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다시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가라라고 하면은 절대 가진 않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진짜 나도 이거 보니까 미래가 제대로 참 어떻게 열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나 이거 잘할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증권사 들어올 때 여러 군데를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이러면 제가 어려서부터 부루마블 같은 거 참 좋아했거든요. 이러면서 저는 이게 진짜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고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잖아요. 개인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내가 정말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해서 내가 그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돌려주는 뭐 그런 것도 꿈꾸고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뛰어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요, 막 엄청나게 추천하진 못하겠는 게 그 사람들이 꼭 돈을 주식으로만 벌어야 된다라는 특히나 전업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만이 정답이다. 전업 투자를 해야만 트레이딩을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세계가 과거에 저처럼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벌어온 돈은 뭐 많은 스타트업 뭐 대표들이 성공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익이고 그게 막 엄청난 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너무 굳이 그렇게 물론 다른 길도 힘들지만 이렇게 막 따사로운 뭐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뭐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나 이제 막 진짜 저처럼 막 잃을 게 없는 잃을 거는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 뭐 20대 초반에 뭐 20대 중반에 이제 돈도 없고 그냥 뭐 이럴 거는 내 청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청춘을 갈아 넣어서 한 번쯤 시도해보면 좋은 직군인 것 같고 근데 뭐 내가 30 중반 돼서 가정도 있고 막 저축해 놓은 돈도 요 정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전업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말리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비해서 잃을 게 너무 많고 돈도 많이 잃고 가정도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항상
굳이 젊은 나이라 그러면 한 번쯤 뭐 해보라. 근데 가정 있고 뭐 읽어놓은 재산이 있으면 굳이 네.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길들이 많다. 더 안정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 많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게 된 거는 생각보다 실제로 실전을 뛰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네, 그쵸. 저도 트레이딩을 벌써 올해로 11년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도 트레이딩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뭐 오늘도 거래를 하고 왔지만 이 모니터 건너편에는 저야 뭐 지금 11년 차라고 하지만 이 모니터 건너편에는 20년 차, 30년 차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네. 트레이딩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룰이 없이 이 시장 안에서 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처음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랑 기술 격차는 나는 10년, 20년, 30년인데 예.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함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이제 인정할 때 뭔가 트레이딩을 한 번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아마 요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모니터 건너편에 상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를 네. 인지하는 것에부터 이제 조금 트레이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나. 네. 저희들 표현으로는 겸손함. 네, 이 시장에서는 겸손함을 잃으면 거의 네.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렇죠. 시장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네. 그 겸손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머리가 쪼여올 것 같아. 지금 만약에 저희들의 얘기를 몰입해서 들었으면 상당히 쪼일 것 같아서 잠깐 좀 네. 편한 얘기로 네. 돌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그러면은 트레이딩만 하느라고 다른 건 거의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머리 스타일은 예술하시는 분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말하는 톤도 예술하시면 아주 잘하실 것 같은 톤인데 취미나 이런 것들 뭐 다른 특기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평소에 하는 거는 옛날에는 뭐 운동을 하고 전업 투자 하다 보니까 전업 투자를 어느 정도 이제 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뒤로부터는 정말 많은 취미를 향유하고 예. 많은 것들을 경험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워낙 많은 걸 시도해봤어요. 뭐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막 되게 많은 걸 시도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커피 마시고 예. 그냥 누구 만나서 뭐 얘기 듣고 예. 이제 조금 그런 걸 좋아하지 막 장 끝나고 뭐 운동하러 가야지 막 이런 거는 해야 되지만 아직 네. 좀 요즘은 잘 못 즐기는 것 같아요. 네. 몸이 트레이딩하면 조금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그렇지. 끝나면 이제 쉬고 싶죠. 그때는 그때의 저는 가능했는데 지금의 저는 뭔가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시장은. 늙어서? 늙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걸 패턴을 한번 잃으니까 네. 약간은 조금 잘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네. 그 전업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게을러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예. 딱 주식하고 막 자버리거나 뭐 커피 마시러 가거나 네. 뭐 영화 보거나 전 영화도 많이 보고 음. 제 주변에 뭐 이런 머리스타를 하게 된 것도 막 주변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있어요. 제 주변에는 어떤? 뭐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음악을 하는 친구도 있고 네. 뭐 이런 패션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직군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을 할 때 사실 투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지거나 막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른 왜냐면 저는 이 주식시장을 거래하다 보면 굉장히 감성을 제외하고 이성 속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 부분이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거죠. 네. 이 감성이라는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네. 근데 어느 날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예. 이런 친구들이 저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은 이런 친구들의 이런 감성적인 네. 그런 에너지들 그런 걸 많이 받으면서 네. 조금 삶을 즐기려고 하는 네. 그래서 트레이딩도 뭐 1년 중에 뭐 3개월은 또 해외에 있고 뭐 9개월은 열심히 트레이딩하고 뭐 3개월은
해외에 나가서 뭐 네. 산다던가 네. 약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몇 년 네. 전부터. 음. 그래서 이런 예술하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런 친구들이랑 그냥 얘기하고 뭐 아이디어도 얻고 뭐 그냥 그냥 돈에 관한 이야기 말고도 네. 그냥 삶 전반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좋은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요즘에는 조금 좋은 것 네. 같아요. 신기하네요. 견문도 많이 넓어지는 것 같고. 그 친구들이 오히려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워낙 이성적이고 아마 모든 걸 탁탁 자르면서 네, 그쵸. 그렇게 대했을 확률이 높은데. 네, 근데 뭐 저의 기본적인 성향이 뭔가 이렇게 제 의견을 뭔가 누구한테 강하게 이렇게 설파한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듣는 성향이 네. 강한 사람이라서 그 친구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듣고 저는 뭐 이런 거는 재밌겠다 해서 뭐 아이디어를 같이 이야기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저는 발언권이 많이 없죠. 예, 그런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네. 주로 듣고 뭐 술이나 사주고 뭐 네.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그래서 뭐 재밌는 데 있으면 같이 가고. 네. 그런데 제 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생각났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거의 귀로 따지면 전문가 수준의 음악을 했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저희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브로커 전화가 오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거래 안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좋아하는데,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예술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저녁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친한 친구를. 근데 이 친구는 막 그런 예술가와 이런 사람들 오니까 가슴이 뛰어서 무슨 대화를 할까 막 이슈를 찾아가지고 준비를 한참 했는데, 이 친구들이 오더니 자기한테 어떻게 돈 버는지 앙드레 코스톨라니한테 계속 그것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톨라니 말, 앞으로 이렇게 문학과 예술과 이런 친교의 자리에 나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사람들이 전부 나 중심으로 돈 얘기만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적은 없으셨나 봐요.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 뭐 그런 좀 덜 유명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벌어놓은 돈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서 제가 뭐 한 1,000억, 2,000억 벌었으면은 뭐 그런 네. 얘기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저도 뭐 그냥 그들과 뭐 네.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네. 30대 초반에 그냥 예. 남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뭐 술을 마시면 예.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재밌고 이렇게 막 놀자 하고 끝나는 거라서. 그러시구나. 네.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존경하는 혹시 뭐 트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존경하는 뭐 전 세계적인 뭐 업종 선배라든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사람이라든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잭 쉐거? 네, 잭 쉐거가 네.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에드 세이코타라는 이제 트레이더가 나오는데 네. 뭐 어느 정도까지는 트레이더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시스템 트레이더인데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 전에 영향을 준 사람은 제시 리버모어라는 제시 이제 뭐 리버모어. 유명한 네. 트레이더인데 네. 근데 그 에드 세이코타가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누구든 간에 그 시장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뭔가 철학적인 네. 그리고 가슴에 뭔가 와닿는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행위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희열을 얻음으로써 내가 시장 안에서 얻었고 네. 내가 돈을 얻고자 해서 열심히 거래했던 사람은 돈을 얻어서 그 자체로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얘기도 말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문구가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잃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순간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돈을 잃는 것이고 네.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열이나 어떤 순간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돈을 얻는 것이고 예. 그걸 확실하게 트레이딩 안에서 구분지어야 함이 뭔가 조금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 진입하셔서 전문 트레이더가 되셨는지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트레이더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부로 하고 네.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마켓 트레이딩과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인사 일부 인사하시고 네. 네, 어떻게 평소 하시던 대로 네. 평소 나랑 똑같이 할게. 그럼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